안녕하세요. 한 회사의 홍보 담당자라면 보도 자료를 쓸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보도 자료란 무엇인지, 그리고 보도 자료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보도 자료를 어떻게 배포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과연 보도 자료란 무엇일까요? 보도 자료는 이제 어떤 한 기업이나 회사에 알릴 만한 뉴스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자랑할 만한 거리, 그리고 의미 있는 어떤 활동들이 있으면 그 자료로 만들어서 기자분들한테 배포하는, 그래서 기사화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자료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제품 출시가 됐을 때 우리가 보통 보도자료를 써서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외 진출을 했다, 뭐 해외 법인, 미국 법인, 독일 법인을 세워서 글로벌로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보도자료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표할 만한 매출, 우리가 올해 100억을 달성했다, 1000억을 달성했다라는 식의 보도자료를 내고, 그리고 벤처 캐피탈이나 이제 큰 투자를 우리 회사가 받았을 때 1000억을 받았다, 100억을 투자받았다, 이제 이런 식의 자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의료기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기기가 임상시험을 어떤 병원과 함께 했는데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논문 등을 이제 보도자료화해서 이제 기사를 내보내기도 합니다. 또 뭐 행사에서 어떤 수상을 했다든지, 뭐 예를 들어 CES 혁신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회사와 어떤 목적으로 제휴 MOU를 맺었다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가 뭐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회공헌을 통해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한다든지 라는 등의 이제 활동들을 보도자료로 만들어서 기자분들한테 전달하는 게 바로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 보통 기본 구조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목과 부제목,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론에서 5문단에서 6문단 정도로 구조가 된 본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플레이트, 그 다음에 이제 홍보 담당자의 연락처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도자료를 만들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제목과 부제목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 보도자료를 왜 쓰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을 쓸 때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적어봅니다. 예를 들어 ABC 회사 무슨 앱 출시, 아니면 ABC 회사 무슨 신제품 런칭, ABC 회사 어디서 수상,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곤내, 제목이 곧 내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제목만 보고도 이게 이 보도자료가 무슨 내용이겠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키워드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뭐 ABC 회사 어깨 건강 운동 앱 출시라고 했을 때 그 ABC 회사가 이 어깨 건강 운동 앱이 뭐 50견 환자를 위한 거고, 50견이란 단어를 어떤 사람들이 네이버나 뭐 구글에 쳤을 때 우리 회사의 기사가 올라올 수 있도록 그 50견을 제목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꼭 제목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부제목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도자료를 다 완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메시지 2개, 보충해 줄 수 있는 메시지 2개를 뽑아서 이제 추후에 작성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보도자료의 본론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요. 본론의 기본 구조는 총 한 5개에서 6가지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문단이 바로 리드 문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내용 중에 2-3문단이 더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용구 한 문단이 들어가면 총 5문단, 6문단으로 보도자료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단마다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요. 우선 이제 리드라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문단을 리드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쉽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6하 원칙에 의해서 쓰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예시로 누가, ABC사가 언제, 2019년 2월 22일에 어디서, 구글 플레이 앱에서, 앱스토어에서 무엇을, 어떤 어깨 건강 운동 앱을 어떻게 출시했다. 왜? 50견 환자들이 집에서도 재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죠? 한 문장이 스마트 재활 솔루션 스타트업 ABC4는 50경 환자들을 위한 어떤 건강 운동 앱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렇게 하면 이게 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앱은 좀 더 보충해주는 말을 그리드에 넣어주실 수 있는 거죠. 이 앱은 50경 환자가 혼자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앱이다. 두 문장을 쓰면 하나의 문단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단부터는 무엇을 어떻게 왜에 대한 설명을 풀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출시한 그 신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무엇을 위한 제품인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제품의 장점 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전에 비해서 어떻게 더 좋아졌다라든지, 아니면 또 유저가 받는 혜택들은 무엇인지, 또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 써 주시는 게 이제 본론의 두세 문단을 구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좋은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보도자료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도자료의 마지막 문단에는 인용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보도자료에는 객관적인 사실만 넣어야 되고 이제 의견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제 마지막에 CEO, 대표의 그 말을 통해서 인용구를 통해서 의견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앱은 통증을 완화시켜 줄 것이고 앞으로 이게 환자들이 더욱더 효율적인 재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이야기해주면 보도자료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보통 보도자료의 마지막에는 인용구가 하나만 들어가는데 이제 보도자료를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내용이라면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제품이 의학과 관련된 제품이라면 의사 선생님의 얘기가 좀 더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누구 어디 병원 의사는 여기 이 제품에 대해서 이런 점이 정말 좋다고 이야기했다 라는 인용구를 또 넣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목을 다시 써주는 거죠. ABC4 50경 환자를 위한 어깨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운동 앱 출시. 이게 하나의 이제 제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제는 아까 본문에 쓴 내용 중에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 2개를 골라서 이제 부제목으로 써줍니다. 하나는 환자 스스로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앱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병원 의사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공동 개발을 했다라는 내용이 좀 더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2가지로 쓸 수 있는 거죠. 환자 스스로 운동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앱, 이게 부제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2번째로는 의료진이 공동 개발, 더 효율적인 환자를 관리하는 길 열려. 이렇게 하면 제목이 있고 그다음에 부제목이 2개가 생기는 거겠죠. 네, 이제는 그러면 보도자료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도 쓰고 그리고 본론에 이제 5문단에서 6문단 정도 되는 이제 본론도 다 채워넣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아래에 조금 더 추가적인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바로 아래에 들어갈 내용이 이제 보일러 플레이트라는 겁니다. 보일러 플레이트는 보도자료의 맨 끝에 이제 따라 붙는 회사의 간단한 소개 자료인데요. 회사에 대한 설립, 그리고 회사의 업종은 무엇이고 회사가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것은 무엇이다. 그리고 본사나 그런 지사의 소재지라든지 회사의 비전, 그리고 상장 여부,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 등을 쓰는 것이 바로 보일러 플레이트입니다. 보통은 한 4줄에서 한 6줄 정도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른 회사의 그 보일러 플레이트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에 보시면 디지털 미디어와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리더다 라고 이제 회사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랑할 만한 것, 우리는 28조 원의 매출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사가 해외 지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는 어떤 분야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이런 부분을 넣어서 회사를 좀 대여섯 문장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일러 플레이트까지 완성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컨택트를 넣어줍니다. 컨택트는
홍보 담당자의 타이틀, 그리고 이제 이름, 직책, 전화번호를 넣는 것인데요. 보통 뭐 ABC, 뭐 어디 팀, 홍보팀, 누구누구 차장, 팀장, 그리고 이메일, 전화번호까지 넣는 것입니다. 이걸 넣는 이유는 이제 기자분들이 이 보도자료를 받았을 때 더 추가 취재를 하고 싶거나 또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어떤 분한테 연락을 해야 될지 이제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홍보 담당자한테 보통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제 이러한 정보를 취득을 하는데, 만약에 홍보 담당자랑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러한 정보가 컨택트 정보가 없으면 추가 취재가 어렵겠죠. 그렇다면 또 열심히 보도자료 써서 배포했는데 막상 기사화로 커버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다 해놓고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컨택트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보도자료를 하나를 다 완성을 했는데요. 그럼 보도자료를 쓸 때 좀 몇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색 키워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회사가 어떤 단어를 썼을 때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떴으면 좋겠다 하는 단어들의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키워드 리스트. 그런 부분들도 이제 보도자료의 내용에 끼워 넣어서 이제 보도자료를 만들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은 분량 자체는 A4 한 장에서 이제 2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그래도 못 쓰겠다, 이거 너무 어렵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쓰려고 하는 보도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기사를 검색합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 런칭, 그러면 신제품 런칭을 칩니다. 그럼 거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회사의 이름만 바꿔서 치환해가지고 내용만 또 거기에 흐름에 따라서 수정을 하면 뭐 하나의 보도자료가 대략 완성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내가 맞춤법이 너무 또 많이 틀리면 안 되니까 가능하면 맞춤법 검사도 하시고 이제 마무리 짓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그럼 보도자료를 다 완성을 했으니 이제 발송을 해야겠죠. 기자분들한테 발송을 할 때 어떻게 발송을 해야 되는지 혹시 어려움을 느낀다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메일 바디에 이제 이메일을 쓰는데 이제 바디라고 하죠. 이메일 바디에 기자님, 뭐 안녕하세요. 저는 뭐 어떤 스타트업, 뭐 어떤 회사의 홍보 담당 누구누구입니다. 자기소개를 뭐 처음에 보내는 거라면 해야겠죠. 그리고 기자분들이 우리 회사에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재활 솔루션을 만드는 무슨 회사입니다 라고 한두 줄로 이제 회사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 메일을 보내는 이유는 어떠한 보도자료를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메일을 보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것은 메일 바디에 그 메일을 그 소개 문구 아래다가 전문을 붙여주는 겁니다. 붙여준다는 뜻은 이제 복사해서 그냥 붙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자분들이 이제 첨부로도 당연히 이제 보도자료를 붙여야 되는데, 이제 메일만 열어봤을 때도 이제 어떤 내용의 보도자료인지 알 수 있도록 그 메일 바디에 전문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발송할 때 보도자료와 관련된 대표적인 이미지를 메일에 첨부해서 기자분들 리스트를 BCC, 숨긴 보냄으로 넣고 발송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로우업 카톡이나 이런 문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자분들이 보통 하루에 수십 통의 이메일을 받는데 우리 회사의 보도자료가 눈에 띌 수 있도록 한 번 더 인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팔로우업 카톡이나 문자까지 하고 나면 이제 보도자료 업무는 모두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